치유물은 원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애니메이션들을 말합니다. 주로 귀여운 여캐릭터들이 일상 속 작은 사건 사고를 겪는 일상물이 대부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하게 해 시청자들의 마음도 치유해주는데요. 그러나 몇몇 애니메이션들은 평범한 일상계 애니메이션처럼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하지만 갑자기 충격적인 전개가 나오게 해 치유물을 기대하고 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받게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애니메이션은 치유물인 줄 알았지만 치명적 유해물인 애니메이션입니다. 마법소녀 육성계획은 인기 소셜게임 마법소녀 육성계획을 하는 히메가와 코유키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중 극히 일부만 진짜 마법소녀가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마법소녀가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마법소녀들과 친목을 다지고 코유키 역시 스노우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마법소녀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마법소녀들이 죽는 미친 애니메이션입니다. 단순한 소셜게임으로 보이는 마법소녀 육성계획은 실제로는 작중 등장하는 마법나라 소속 마법소녀 크란베리가 진짜 마법소녀를 뽑기 위한 선별시험에 불과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싸움 없이 평화로운 시험을 통해 마법소녀를 뽑지만 사륙과 싸움에만 관심 있는 크란베리가 매지컬 캔디라는 아이템이 가장 적으면 죽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 마법소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매지컬 캔디를 뺏게 하는 사륙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마법소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수명으로 구입하게 했죠. 실제로 작중 등장하는 마법소녀들은 처음에는 서로 평화롭게 지냈지만 룰을 알고 난 뒤부터는 잔인한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룰러라는 마법소녀는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 집단 린치로 스노우 화이트를 탈락시켜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 세력의 마법소녀들에게 배신당해 본인이 죽었고 룰러를 따르던 마법소녀들 중 몇몇은 짜증나는 녀석이 죽었다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배신하고 죽인 뒤 시체를 유기하거나 도와준 동료를 죽여버리는 마법소녀가 있고 심지어는 마법소녀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온몸을 곤죽으로 만든 뒤 휘발유를 부어 불태우는데도 살아있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드럼통에 공구리치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죠. 여담으로 작품의 마스코트인 파브는 크란베리와 협력해서 이런 끔찍한 시험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사륙전이 보고 싶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팬들은 최소한 이유라도 정당해 보였던 큐벨보다 더한 쓰레기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활기찬 고아원, 어머니와 같은 고아원 원장님,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는 약속의 네버랜드는 초반에만 보면 고아원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인공 엠마가 어린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모습과 입양되는 아이를 다같이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에는 아주 잔혹한 진실이 있는데 바로 이 고아원이 사실 인간 사육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실 사람을 먹는 식인귀인 귀신에게 보내지는 식량인 아이들로 전부 목에 인식번호가 있고 귀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된 채로 사육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애니의 장르는 일상물에서 탈출 서스펜스로 바뀝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몇몇 장면들이 전부 섬뜩한 복선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자벨라가 유난히 아이들을 잘 찾는다는 것은 전부 위치 추적기가 있기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매일 치르는 시험은 좋은 등급의 식량으로서 품질 테스트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양을 간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고아원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부 식량으로 소비되어 연락을 할 수가 없던 것이었죠. 심지어 이자벨라가 아이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아이들 사이에 끈앞풀을 숨겨놓거나 새로운 시스터를 데려와 감시의 숫자를 더 늘리는 등 상당히 섬뜩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담으로 약속의 네버랜드는 인기에 힘입어 2기가 나왔는데요. 호평을 받은 1기와는 다르게 원작 에피소드를 전부 잘라먹고 갑작스러운 오리지널 전개를 가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가 처음 티저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물을 생각했었습니다. 수려한 작화와 귀여운 캐릭터, 거기에 주요 배경이 학교인 것으로 보아 상처받은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밝은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죠. 그러나 실상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 괴물들과 싸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 오오토 아이의 경우 친구가 되어준 전학생 나가세 코이토가 선생님이 잘 챙겨준다는 이유로 이즈메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을 겪어 등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포함한 주연 4인방의 경우 각각 자신의 폭언으로 인한 유일한 팬의 죽음, 자신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자살한 여동생, 고백을 거절해서 죽은 친구 등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전부 목숨을 끊었죠. 이렇듯 주연 4인방들은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모두가 잠든 밤 원더에그라는 알을 가지고 잠을 자서 에그세계라는 특이한 장소에 소환된 뒤 원더에그를 깨서 나온 소녀들을 구원해주는데요.
이 소녀들은 전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녀들로 에그 세계에 소환되면 각자의 트라우마가 원더킬러라는 괴물로 구현돼 에그 세계에서 돌아다니는데 주연 4인방들은 원더킬러를 제거하며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구원해줄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가학력을 채우고 싶어하는 원더킬러들은 인간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녀들에게 미친 짓을 하는데요. 그 예로 체벌 때문에 자살한 아이 앞에 나타난 원더킬러는 아이를 붙잡아두고 거대한 손으로 때리며 포관을 날리고 치안에게 성추행당한 아이한테는 얼마면 더 만질 수 있냐고 말하거나 심지어 원치 않는 관계로 아이를 가져 죽은 여자애를 자신의 몸 안에 가두고 여러 음담패설을 하는 미친 녀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설정과 귀여운 작화와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연출 등으로 인해 팬들에게는 2021년 치명적 유해물의 시작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나루타루는 초등학교 6학년인 타마이 시아나가 용의 아이라고 불리는 생명체인 호시마루를 만나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내용만 듣는다면 호시마루와 시아나의 우정을 다루는 만화로 생각하거나 영화 이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오프닝을 보면 명랑만화 같은 풍의 그림체와 밝은 분위기의 곡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개그만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개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잔혹한 내용이 펼쳐지죠. 우선 각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주인공의 친구인 사쿠라 아키라는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과 발작하는 병 때문에 자기 혐오가 강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친구인 카이즈카 히로코는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이짐에 당하고 히로코의 부모는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라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성적이 조금만 내려가도 심히 혼내는 것은 물론 친구 관계조차 성적이 방해된다며 교류를 강제로 끊어버리게 하는 막장 집안입니다. 거기에 용의 아이 역시 호시마루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인데다가 몇몇 사람들은 용의 아이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그중 일부를 보면 높은 건물에서 아이를 잡아 떨어뜨려 죽이거나 머리를 날려버리거나 사람을 세로로 찢어 죽이는 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할 정도로 끔찍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용의 아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 예로 용의 아이를 사용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히로코가 시아나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시아나에게 자신과 아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할 뿐더러 그녀가 멘붕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친구가 되자며 너무 뻔뻔하게 말하기까지 하는 미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담으로 원작에서는 이보다 더 미친 전개가 있어 몇몇 사람들은 기생수가 이 만화보다 더 유머러스하고 희망차다 라고 말했다 하네요. 대체 얼마나 절망스러운 전개이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미소의 대가의 주인공인 왕녀 유우키와 그녀의 추측근인 요슈아는 평화로워 보이는 솔레이유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덜렁해 보이는 유우키는 한 나라의 왕녀로서 국민들 앞에서 국가를 더욱 번영시키겠다고 맹세했고 요슈아는 그녀 곁을 지키며 유우키를 돕겠다고 선왕의 동상 앞에서 맹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인 그랑디가 제국으로의 사절단으로 요슈아가 같이 보내졌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유우키는 요슈아와 행복한 삶을 ヨシオ嘘でしょ 보내지 못합니다. 이 애니의 실상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쟁물인데요. 그동안 평화로운 줄 알았던 왕국은 실제로는 12년 동안 제국과 계속 전쟁 중이었고 사절단으로 간 사람들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것인데요. 거기에 왕국군이 점점 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갔을 정도로 전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유우키가 피난민을 대피시키는 현장을 볼 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제국에 저항하려고 남은 국민들까지 구출시키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는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라면 극적으로 작전이 성공해 모두에게 칭송받는 왕녀가 되지만 실제로는 구하러 간 군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구하려 했던 국민들까지도 죽어 유우키를 멘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담으로 미소의 대가는 애니메이션이 진행될수록 작화 붕괴가 조금씩 생겨 평이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키가 절망하는 씬은 작화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작진의 취향이 의심되네요. 학교 생활은 평범한 학생인 타케야 유키가 학교에서 기숙하는 학교생활부라는 부활동을 하는 평범한 일상물입니다. 이 부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 유키부터 어째서인지 삽을 사랑하는 쿠루미, 똑 부러지는 후배 미키, 부장인 유리, 그리고 너그러운 고문 선생님인 사쿠라 메구미와 함께 지내며 옥상 채소밭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다같이 요리를 해먹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부 제작사가 시전한 낚시에 불과합니다. 학교 생활의 진짜 장르는 좀비 아포칼립스물로 일화를 통째로 시청자들에게 통수치는 데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평화로운 학교는 주인공 유키가 PTSD로 인해 좀비 사태가 터지기 이전 세상을 망상하다 못해 환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각 속에서도 밖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그 예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문장이 전혀 학교에서 배울 만한 문장이 아니라는 부분과 수업 시간에 미키가 교실문을 막 열어도 미키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 유키만 반응한다던가 원예부 화단에 묘비가 있다던가 중간중간 깨진 창문이 보이는 등 학교라기에는 이상한 구성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뿐 아니라 오프닝 영상도 1화는 정말 평범한 일상물처럼 나오지만 2화가 되면 일상물 같던 몇몇 장면들이 전부 호러 애니메이션처럼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각에서 벗어나 보면 운동장에는 좀비가 가득하고 학교에서의 생존자는 학교 생활부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죠. 여담으로 학교 생활의 애니메이션 홈페이지도 이런 반전을 주기 위해서인지 평소에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들어가면 배경이 본편의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난 학교처럼 바뀌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참 대단하네요. 오늘은 힐링물인 줄 알았지만 치명적 유해물인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이지 하나같이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가 큰 충격을 줘서 그런지 인상 깊은 작품들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명적 유해물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